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오히려 산모들 사이에선 인기 병원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19일밖에 안 된 신생아의 귀가 찢어졌습니다. 하얀 연골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는 다음 날에야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병원 측은 가벼운 상처인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귀 뒤에 태지를 이렇게 끌어내다가 나무 면봉이 부러지면서 그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요. 근데 이제 손으로 이제 드셔보니 안에 하얀색 이렇게 연골이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가 아이가 울고 보챈다며 CCTV 사각지대에서 아이 귀를 잡아당기고 비튼 겁니다. 결국 간호조무사와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12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을 2차례 압수수색해 병원 관계자들이 피 묻은 베네쪼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수간호사와 병원 행정부장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학대를 은폐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도 함께 운영하는 이 병원은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생후 13일 된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부모에겐 다음 날에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명이 금고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병원은 산모들 사이에선 인기 병원으로 꼽히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를 당한 자전거 운전자가 억울하게도 보험 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문제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한 도로입니다. 행인을 피한 자전거 한 대가 도로 가운데로 접어들고 차량 한 대가 맞은편에서 다가옵니다. 차량이 멈추지 않자 자전거는 급히 방향을 틀었고 승용차는 조금 더 진행한 뒤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자전거 뒷부분과 차량 앞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이제 부딪힐 것 같아서 저는 스톱했는데 차가 계속 진행하면서 두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전거와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뒤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보험회사에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사기라는 것입니다. 충격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생 대역적으로 충격을 주장하시고 할 것 같으면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수사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거고요. 보험사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나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접촉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자 자전거 운전자 김 씨는 직접 성분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자전거와 차량을 조사해 접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보험회사는 김 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상방에 서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통보할 때에 서로 확인을 한 사항에 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그럴 의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경찰은 무성의한 수사에 대한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몰린 평범한 시민의 상처는 깊이 남게 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시가 세계 최초로 도시철도의 제동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만드는 정부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국비까지 확보하고도 정작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대저 차량기지 내 3,300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충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제동으로 나온 에너지 활용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전동차가 멈추면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면서 전동차 전체 전력의 45%가 회생전력으로 나옵니다. 이 회생전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생산해 수소차 충전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입니다.
회생전력을 활용해서 수소 생산 충전소에 공급하게 되면은 그 전국 확산 모델이 가능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와 정부와 협력해서 이 회생전력을 활용하면 전국 도시철도에서 1년에 639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기획안을 산업부에 설명해 공모 사업을 만들었고 2022년 4월 개발 사업을 따냈습니다. 국비 279억 원, 시비 125억 원 등 총 사업비 482억 원입니다. 이처럼 도시철도에 남는 전력을 활용해 부산시가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지만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국비는 확보했지만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1차 연도인 22년에 25억 원을 내지 못했고 2차 연도인 지난해 60억 원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추진 의지가 없다며 협약 해약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감소됐고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 예산을 갖다 110억을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시 재정상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만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정부도 많이 이제 예산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R&D 중장기 투자 전략까지 세운 부산시가 정작 국비까지 확보한 R&D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 단지에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도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KNN 추가 취재 결과 데이터 센터 단지 일대에 얼마나 전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코델타시티 데이터 집적 단지에는 데이터 센터 5개가 들어섭니다. 가동 서버는 10만 대 정도. 운영을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이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끊기더라도 이체를 지켜줘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제 신경인 거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데이터 센터 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 짓는 변전소는 공급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 미음 산단과 에코델타시티 전역까지도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우선 변압기를 추가 설치해 변전소의 전력 공급 능력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문제는 추가 설치 근거가 될 정확한 전력 수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한전은 데이터 센터 단지가 들어설 에코델타시티 지역의 정확한 전력 사용 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사용 절차는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수전 예정 통지 신청, 말 그대로 전기 사용을 미리 신청하는 대기 단계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먼저 신청하면 전력 사용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전기 알박기가 가능합니다. 결국 전기 사용이 최종 확정되는 3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한전은 대기자들 가운데 누가 실제로 전력을 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단지 일대에 들어온 수전 예정 통지 신청 건수는 부산시에 확인된 것만 30여 건입니다.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 최종적인 전력 수요 파악을 위해선 부산시와 한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이 확실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가수요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적정 수요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위기를 맞은 데이터 센터 단지가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이 급상승한 뒤 다시 안전성을 찾는 극한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KF-21은 몇 가지 시험을 더 거친 뒤 2026년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을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2일 사천 남해상공을 비행 중인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 기체를 70도 각도로 올리더니 12,000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이후 속도를 줄여 다시 수평 비행에 들어갑니다. 기체가 급상승한 뒤 다시 안전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4세대에서 5세대를 지향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기존 전투기들의 바등각 한계치 50도 정도보다는 그 이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급상승 뒤 조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체 통제가 어려워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꼬리 쪽에는 낙하산을 펼쳐 회전력을 복원하는
스핀 회복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스핀 회복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기체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작동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지상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극한 기동 상황에서도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만약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KF-21의 전투기동 능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KF-21은 저온과 고온, 결빙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전기체 환경 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조종 안전성과 공중 급유 등의 테스트도 더 거쳐야 합니다. 올해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KF-21은 오는 2026년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양당 공천 구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이 구도를 흔들 남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영입한 이른바 영입 인재들이 어디 지역구로 향할지입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일 경쟁적으로 영입 인재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전략 공천을 약속받고 영입에 응하는 경우입니다. 부산 경남 연고자들도 제법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출신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과 경남 마산 출신 강철호 로봇산업협회장 등이 눈에 띕니다. 정성국 전 회장은 부산진과 해운대를 놓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이라든지 또 우리의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게 진영을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바른 인식이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고. 창원 출마설이 돌았던 강철호 회장은 수도권 출마나 비례대표 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부산 출신으로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와 이지은 전 총경을, 경남 출신으로는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사장 등을 영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성 전 전무가 일찌감치 사하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습니다. PK 민주당은 이지은, 류삼영 두 명의 전 총경에도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접수가 끝나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영입 인재들의 지역구가 결정되며 민주당도 곧 교통정리에 들어갑니다. 이미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표밭을 갈고 있는 가운데 외부 인재들의 향방이 공천 구도를 흔들 또 다른 변수로 부각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 출향인사 신년 인사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향인사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산업은행 이전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향인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직접 국회 여야 핵심 인사들을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첫 사례로 어제 노동자 1명이 숨진 기장군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에 대해 부산노동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작업 당시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며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지 못하게 된 임금과 퇴직금 16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부산고법이 1심의 택시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 택시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었으며 이와 무관하게 회사가 기사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최저임금법 조항을 피하려 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제사음식이나 식욕 포장 등 설 성수식품 관련 업소 13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9곳 가운데 8곳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헬기 이착륙장 문제로 경상국립대 권역외상센터가 정식 개원을 못하고 있다는 KNN 집중 보도 이후 헬기 이착륙장이 병원 옆 남강변에 설치되는 걸로 협의되면서 권역외상센터 개원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동선을 줄이기 위해 헬기 이착륙장은 병원 정문에서 40m 거리에 있으며 다음 달 말 완공 예정입니다. 헬기 이착륙장 완공으로 권역외상센터도 빠르면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경남도의 체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경남의 12개 현장에서 5억 300만 원 정도의 체불이 확인됐다며 임금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 우선순위가 낮고 최근엔 대형 건설 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인사파동 이후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던 부산국제영화제가 박광수 신임 이사장을 맞았습니다. 비프는 오늘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잇따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추대한 박광수 감독을 이사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비프 창립 주역이면서 지난 2007년까지 비프 아시아 필름마켓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박 이사장은 17년 만에 비프 수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동부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경남 동부 내륙에는 1cm 내외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북서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대기질은 차츰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5도 안팎 보였던 내륙은 2도 선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9도, 밀양과 창녕은 10도 예상됩니다. 오늘 7도 선으로 출발했던 부산은 아침 최저 4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10도 선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도 비 예보 들어있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